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8일에 1차 검찰 대학살을 저지르고 1월 23일에 2차 검찰 대학살을 저지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보다는 조국 지키기의 선두에 선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월 22일에서 23일의 소행만 보더라도 그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만 최강욱 기소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단의 대변인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여러 그 뉴스 보도에서 상세히 나와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1월 22일 밤 10시까지 최강욱 기소 승인을 거부하면서 직무를 해태했다. 그는 청사에 있으면서 밤 12시, 그러니 자정까지 검찰총장의 직무이행 지시에 불복종했다.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한 사실인데 다음 날인 1월 23일 오전 9시 45분에 법무부는 최강욱 수사팀 지휘를 해온 검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는 발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성윤이 1월 22일 자정까지 기소를 그렇게 방해했었구나. 22일만 넘기면 담당했던 수사 지휘를 했던 그런 검사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면은 그는 여러 건의 법률 위반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고 아무리 추하게 생겼다 하고 비난을 해도
실제 그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이죠. 검찰청법 제34조 이 조문명은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사 담당하던 검사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낸 그것을 보직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1항입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은 이렇게 여기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대통령이 그 보직을 결정한다. 그대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유 없이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34조 제1항의 후단입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것이 뒷부분에 있지만 절차상 제일 앞에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죠. 법문상 분명하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제청할 수 있다 하는 재량 규정이 아니고 제청한다. 이렇게 당연 규정의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이죠. 법률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듣는 신용만 하면 되는가? 듣는 만남만 가지면 되는가? 이런 단순 요식행위가 아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의견에 따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검찰청의 모든 검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이죠. 정부조직법에서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다. 검찰총장의 관장사항이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청의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법무부 장관 독단으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직권남용에 법률 위반까지 된다 하는 것이죠. 검찰총장의 의견은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법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7장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규정하는데 거기에서 제123조 직권 남용을 규정을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직권 남용의 죄는 대단히 무거운 죄이고 이것은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어느 공무원이나 예외 없이 그 목을 자르는 그런 규정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하여 2020년 1월 8일 1차 검찰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의견 개진을 했다. 이것이 알려졌죠. 검찰총장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지휘를 해온 검사들은 전보 발령하지 말아달라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2020년 1월 23일 2차 검찰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검사 보직 제청은 직접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검사보직 제청권 행사의 결과 우수한 검사들이 다수 사표를 쓰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결국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들을 제거한 셈이다. 이렇게 되죠. 추미애 장관의 죄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 위반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헌법 위반으로 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잘못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법을 위반하여 보직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데 명백하게 방해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수사는 검사가 하죠. 검사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 그리고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 김성훈 대검찰청 공안수사 지원과장,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장 이들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한 핵심 지휘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추미애 장관이 이들을 어떻게 전보 발령을 냈는가?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보내고 김성훈 공안수사 지원과장은 북부지검 형사 1부장으로 보내고 이상현 공공수사부장은 대전지검으로 보내고 김성주 공공수사 3부장은 울산지검 형사 5부장으로 보냈습니다. 낱낱이 뜯어서 그렇게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수사 지휘를 해온 검사들을 분산시키는 겉으로는 분산이라고 하지만 명백하게 수사팀을 무력화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김성주 공공수사 3부장은 울산지검으로 발령이 나고 나서 1월 28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예 검찰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데 명백한 방해 행위를 했다.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빙자하여 사실은 수사 방해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검찰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가? 2019년 11월 말부터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이런 의혹에 수사를 집중시켜 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검찰은 수사 초기에 황운하 전 청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표적 수사를 입수했는지, 그래서 표적 수사를 개시했는지 이것을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이것은 만사저쳐두고 먼저 밝혀야 할 중대한 그러한 범죄 혐의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2020년 1월에만 해도 울산 사건과 연루된 울산시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극히 비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최대 수혜자인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첫 조사를 진행을 했고, 현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청장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울산 사건 핵심 피의자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것이 중앙일보 2020년 1월 28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이들의 준법의식이 이렇게나 낮고 이렇게나 불성실하다. 이런 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검찰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고 이렇게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팀을 와해시켰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해서 특별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뉴시스 2020년 1월 10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추미애 장관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검찰청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은 이러한 지시를 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추미애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시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 지시를 한 것이 1월 10일이고 1월 10일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런 법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1월 28일 현재에는 있는가? 1월 28일 현재에도 없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고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은 최소한 1월 28일 이후 6개월 내에는 대한민국에 없는 법률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없는 법을 기초로 하여 어떤 지시를 했다, 법 집행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따지면은 제 마음대로 독재를 한 것이죠.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그리고 검찰 근무규칙을 들면서 검찰청에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법률이 아니죠. 기껏해야 규정이나 규칙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규정이나 규칙은 헌법과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무조건 별거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복종해야만 그것은 존재할 수 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사에 대한 다방면의 방해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수사가 무엇인가? 수사는 누가 하는가?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는 검사의 고유 직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 권한은 대단히 크다 한 것을 알 수 있죠.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합니다. 앞에 그 추미애 장관의 지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관할 구역 아니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검사의 권한이다 하는 겁니다.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 구역과 무관하게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행정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 권한은 개입할 수 없는 것이죠. 검사의 직무 관할을 검찰총장을 통해서 옥죄고 한정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 이것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검사의 일을 하는 한. 이성윤 지검장 역시 여러 건의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성윤 지검장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 의무를 규정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차 살펴볼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성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57조를 위반했습니다. 이성윤의 소속 상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의 소속 상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인 것이죠. 그는 검찰총장에게 불복종했습니다.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성윤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지검장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1월 23일까지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에 불복종했다. 이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상관에게만 불복종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 종결을 할 때 기소결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지검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워서 지금 종결하지 말라 하는 것은 결론을 바꿔라. 다른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한 겁니다. 수사 종결에 승인권을 지검장에게 부여한 것은 검사의 수사상의 결론에 관여하고 그것을 바꾸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수사 결론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 이것을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제122조 직무유기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그러면은 검찰청법 제4조가 무엇이기에 이성윤이 위반했다고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의 직무인 것입니다.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지검장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4조 제1항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이것이 침해되면 검사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호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국가 권력기구 개조, 개혁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손보려고 했죠.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그러니까 이미 이성윤은 1호에 대해서 잘못된 지휘권을 행사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2호에 관해서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것, 이것이 검사의 직무와 권한입니다. 검사는 1인제 단독 관청이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만일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붙잡고 그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방해를 한다고 했을 때 검사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1인 단독제 관청이 우연히 협업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총장이 어떤 수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검사를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 힘을 합해서 협업을 하게 되면 조직이 필요 없죠. 그럴 때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인 것입니다.
3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이것을 청구할 수 있다. 4호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 5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무와 권한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6호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다음에 제2항도 중요합니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또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성윤에게는 직권남용 혐의 또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최근까지 나온 뉴스들을 토대로 판단을 해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또다시 검사의 직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국민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 또 문재인 정권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당장의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일단 검사징계법 제2조에 근거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 등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국민은 검찰총장과 국회에 각각 헌법 제26조에 근거한 청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게 하는 것은 이성윤을 징계하라 하는 것과 이성윤의 위법행위를 수사하라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이니까. 그 다음 국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을 그들의 위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탄핵하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청원을 할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한 가지 더 있기는 합니다.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청원,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단히 효력이 강한 그런 조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이 국회에 하는 청원,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청원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절차라든지 문서 작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문서를 꼼꼼히 제대로 작성을 하고 또 이 논리 전개를 함에 있어서 법리에서 뛰어나야 하고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그런 자료들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해야 합니다. 대충 시위하듯이 호소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헌법사항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런 데서 개인이나 시민단체들 그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조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헌법사항의 청원권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강력한 권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3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게시판 글쓰기, SNS 놀이 또 이것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권이 악용해서 실제로 이것이 법률상 힘이 있는 것처럼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독재의 도구였습니다. 무법으로 그러한 것을 집행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완전 가짜이고 청원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정권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헌법사항의 청원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면은 단체의 대표가 대표 이름으로 나서고 나머지는 그 뒤에 줄 서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청원 한 사람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죠. 이 헌법 제26조 사항의 청원이라는 것은 국민 A씨, B씨 이렇게 국민 각자가 청원 한 건 이렇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청원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왔던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것은 밝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밝혀서 유죄다 하면은 책임이 있다 하면은 처벌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편 너희 편이 없는 겁니다. 5,100만이 한마음 한뜻으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만큼은 제대로 조사를 하자.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런 것이죠. 거기에 청와대가 방해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방해를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